네, 안녕하세요. Q&A. 많은 교회가 이 Q&A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Q&A는 재개발 조합과 협상 시에 핵심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재개발 조합하고 협상할 때 핵심적인 포인트 뭐라고 생각하세요? 무엇보다 첫 번째는 돈이죠, 돈. 보상금. 보상금이 1차적인 거죠. 근데 이 보상금은 제가 여기서 Q&A를 안 하더라도 교회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전하고 재건축하고 이럴 때 우리 돈 어느 정도 가져야 된다. 이거는 다 알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하실 일이 것 같고, 이 보상금에 대해서 조금 뭐 하면은 이 보상금만 협상을 하는 또 전문가가 그룹이 있어요. 필요하시면 저한테 전화 주면 제가 또 잘하는 협상의 아주 최고 베테랑들을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오늘은 이거는 이제 누구나 일반적으로 다 인지하는 거고, 인지하지 못하는 숨은 리스크들이 많아요. 협상이 다 끝나고 보상까지 다 끝났어요. 근데 막상 진행해서 준공까지 가는 과정에서 교회하고 재개발이 삐그덕 하면서 계속 시행착오 겪는 누락되어진 리스크 요인들이 많다 이거예요. 오늘 제가 그거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몰라요. 저희처럼 뭐 산전, 수전, 공중전, 지상전까지 이렇게 다 한 이런 설계 전문가들은 이제 이거를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협상 시 핵심 포인트는 뭐냐? 자, 첫 번째는 인프라 구조에 대한 협상입니다. 지원, 협조입니다. 인프라 시설. 인프라 시설의 이용에 대한 협조. 이거는요, 협상 잘 해놓고 준공 때까지 애를 매기는 거예요. 자, 몇 가지 재개발 지역에 일어났던 이 인프라 시설이 협조가 안 돼가지고 애먹는 케이스를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많은 요인이 있지만 아주 좀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제가 추려서 얘기할게요. 자, 여러분, 착공계를 놓고 교회 건축을 딱 기공예배 드리고 들어가면서 이제 건물이 이루어지면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용수, 물, 전력, 그 다음에 가스, 그 다음에 오수, 우수, 맨홀, 진입로. 이거를 조합이 협조를 안 해주면 교회 건축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자, 재개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미아지구, 그 다음에 뭐 저쪽에 뭐 오강동에 뭐 불광동, 한남동, 뭐 저쪽에 언덕까지 있는 땅들을 보면 다 이렇게 언덕이죠. 그 다음에 일반 평지도 마찬가지예요. 일산이나 뭐 이런, 뭐 이런 수도권 지역의 재개발 지역 가보면 이 평지인데 그것이 다 뭉개지잖아요. 다 뭉개집니다. 뭉개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평지가 그냥 막 건물이 다 헐려져 버리고 도로도 다 유실이 되고 다 없어져요. 그러면은 교회 건축을 질 때에 거기가 이제 다 이렇게 훼손이 되고 뭐 다 없어지니까 철거가 되니까 용수, 물, 그다음에 가스 이런 것들을 전력이나 이런 것들을 그 조합에 짓는 아파트 건설 회사가 이제 메인으로 끌고 와요. 그럼 이거를 교회 건축 짓는 곳을 이렇게 따줘야 되잖아요. 공급을 해줘야 뭐 교회도 레미콘도 치고 뭐 전력도 필요하고 가스도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협조를 받아야 되거든요. 누구로부터? 조합으로부터. 그 다음에 오수, 우수, 맨홀 이런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도로가 없어져 버려요. 이 뭐 이렇게 재개발 단지 안에 그러니까 도로에 면한 종교용지는 그나마 그래도 덜한데 종교용지가 건물 그 아파트 단지 안에 이렇게 들어갈 경우에는 도로도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를 짓는 건설회사의 진입로를 통해서 공사용 차량이나 이런 것들이 진입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협조,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인프라 시설에 대한 협조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합 협상 때 보상금에 대한 협상도 필요하지만 이런 인프라 시설에 대한 협상에 대한 내용도 반드시 표기해서 들어가야 돼요. 이게 협조가 안 돼가지고 교회 건축을 하는 그 시공회사가 엄청나게 이제 많은 애로를 먹고
있죠.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런 협상지 핵심 포인트는 이제 이게 가장 이제 메인적인 것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재개발, 재건축이 뭐 수천 세대가 들어오고 하면은 그 지역에 크게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지역에 보면은 교통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그 가스, 도시가스죠. 그 다음에 그 오수 처리 문제. 특히 교통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회는 예를 들어 1000평을 짓지만 아파트 뉴타운은 수천 세대를 짓게 되면은 이 아파트 허가를 낼 때에 교통역량 평가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종교용지하고 접한 이 대로변에 교통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이 종교용지는 잘 몰라요, 교회는. 주로 시행착오 겪은 한 교회 예를 들면 종교용지가 이렇게 있고 앞에 대로변에 있어요. 종교용지를 대로변에 받았는데 이 아파트에서 교통용량 평가를 하면서 우리 종교용지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여기가 이제 북쪽이라고 쳐요. 그러면 북쪽의 일조권 때문에 우리 종교용지를 때는 북쪽에서 땅을 이렇게 이격해서 받거든요. 북쪽에 공간을 일조권을 띄어야 되니까. 그래서 남쪽으로 이렇게 밀어서 배치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아파트 지역에서는 교통용량 평가를 받을 때 이 종교용지의 교회가 어디에 배치되는지 상태를 모르고 교통용량 평가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교회 설계는 교통용량 평가하고 한참 후에 교회 설계자를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아파트 초기에 들어가서 집행되는 교회의 내용은 간과한 채의 재개발은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교통용량 평가, 오수수, 맨홀 처리 방향 이런 것들은 교회가 배치가 어떻게 되고 규모가 어떻게 되고 이거하고는 관계없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재개발에서는 교통용량 평가를 받으면서 이 종교용지에 들어가는 차량 진입로를 이쪽으로 해서 교통용량을 파던 거예요. 남쪽에. 근데 교회를 설계를 하다 보면 우리 땅으로 들어가는 주차 진입로는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죠. 북쪽으로 어차피 뛰게 되니까 뛰게 된 이 공지에다가 지하로 들어가는 주차 램프를 설치할 수밖에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봐서. 근데 지금 제가 시행착오를 겪은 교회는 남쪽에다가 주차 진입로를 낸 거예요. 단지 전체 교통용량 평가상의 주차 진출입로를 여기 낸 거예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재개발 지역 범위 안의 모든 용도들, 아파트 용도, 종교 용도, 어린이집 용도, 학교 용도, 복지시설 용도는 다 한꺼번에 재개발 지역에 있는 교통용량 평가가 이루어져요.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종교용지를 이쪽으로 진출로를 남쪽으로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걸 언제 알았느냐? 교회 건축 설계를 할 때에 이 자료를 주면은 교회 건축 설계자가 여기에 램프를 해서 하는데 이런 데이터가 구청에도 없어요. 구청에도. 재개발 지역 안에 있는 재개발 설계한 설계회사하고 재개발 조합만 공유합니다. 이걸 공유를 해요. 그리고 이 공유한 우리 종교용지의 오수 매놀이 이쪽으로 간다. 뭐 어디로 간다. 이것도 아파트 지역 설계자와 재개발 조합만이 가지고 있어요. 이 인포메이션, 이 정보를. 그러니까 이 정보를 누구한테 줘야 돼요? 교회에다가 알려줘야 돼요. 조합이. 그래야 교회는 그걸 가지고 교회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행착오 겪었던 교회는 이런 종교용지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설계에 대한 내용을 전혀 협조를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맨홀, 우수처리 이런 것들이 전혀 지금 정보가 없이 교회 설계가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준공 시점에 이제 이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아파트 지역에서 아파트 시공자가 이렇게 이제 인도를 설치하면서 교회 주출입구, 차량 주출입구가 여기에 나 있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럼 램프를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쪽에 놓게 되니 많은 어려움이 있죠. 들어와서 다시 이렇게 꺾어가야 되는. 네. 이런 정보 공유. 그러니까
교통, 가스나 이런 거에 대한 아파트 단지에 보면 특히 교통이나 가스와 같은 인프라 시설에 대한 어떤 인허가 내용에 대한 정보를 교회에서 요청받아 가지고 협조를 해줘야 된다라는 항목이 협상의 표기를 돼야 돼요. 그래야 이런 정보를 교회에게 제출을 조합이 안 하면 귀책사유가 조합에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조합을 향해서 왜 이런 거를 안 알려줘서 우리가 교회 설계에 어려움과 이런 낭패를 보게 하느냐라고 요청을 할 수 있거나 무슨 항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협상 조문에 이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교회는 교회대로 당하고 조합은 뭐 우리가 고지할 의미가 있냐 이렇게 하면 아무 이제 교회가 유익이나 아무 이제 득이 안 되고 리스크로 그대로 남게 되죠. 이런 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말로 표현하긴 좀 못하지만 기타 협조 사항으로 해가지고는 종교 대지 레벨에 대한 협조 사항 이것도 중요해요. 대부분 이렇게 산지가 이렇게 경사지고 이럴 경우에는 종교용지가 이렇게 경사가 돼서 레벨 차가 많이 납니다. 밑에하고 위에하고 뭐 한계층이 막 나고 이럴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재개발 지역에서는 이제 단지 내 도로가 다 새로 나잖아요. 그럼 그 도로 레벨이 우리 땅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우리 종교용지는 이렇게 깎아놨는데 교회의 그 도로는 뭐 한참 밑이 된다든지 한참 높게 된다든지 이래가지고 우리 종교용지하고 레벨이 어긋나게 되면은 애를 먹거든요. 왜냐하면 차량이 교회 땅으로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도로 레벨이나 이런 거를 정할 때는 교회하고 협상을 해서 종교용지에 문제가 없게끔 한다라는 항목이 첨부가 돼야 돼요. 이 레벨이 종교용지하고 아파트 단지 레벨하고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좀 많이 애를 먹는 경우도 많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 Q&A는 협상지 핵심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인프라 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협조사항, 그 다음에 교통역량 평가나 아파트 단지 전체의 인허가 내용에 대한 협조사항, 세 번째는 우리 종교 레벨하고 아파트 단지 도로하고의 접근로에서 진입로에서 레벨 차이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레벨하고 어느 정도 맞춰거나 협조를 해서 진출입에 문제가 없게끔 해줘야 된다라는 것들을 최소한 숨은 리스크를 꼭 삽입하셔서 실제 교회 건축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Q&A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과 진보의 이름, 야긴건축. 1994년 이후 전국의 수많은 교회를 설계, 감리해온 야긴건축. 교회 건축을 위해 쌓아온 25년여의 노하우와 설계 철학으로 최고의 명작을 탄생시킬 것입니다. 설계에서 완공까지 교회 건축의 믿음직한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교회 건축의 시작과 완성은 야긴건축과 함께 하십시오.